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둔 빵. 야, 신난다. 여러분들, 저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저 되게 행복해요.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세요? 제가 진짜 정말 제가 촬영하지요, 강연하지요, 강의 찍지요, 책 쓰지요. 와, 엄청난 일들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걱정 많이 하세요. 건강 해치신다고. 진짜 하루에 막 스케줄이 막.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그 개그맨 중에 그 이윤석 씨라고 있어요. 네. 국민 약골. 그 친구가 제 스케줄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BTS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거를 제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소화했으면 아마도 저는 다쳤을 거예요. 건강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네. 옆에 지금 저기 사과 팔러 오셨나 봐요. 괜찮아요. 같이 들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제가 버티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강의 뭐 사실 이거 찍는다고 해서 뭐 이거 뭐 돈이 들어오는 유료 강의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처럼 전 행복한 게 없거든요. 기뻐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신나게 이렇게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신나고 재밌는 일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네, 지치지 않습니다. 신납니다. 물론 목소리는 좀 아파요. 힘들어요. 자, 어쨌건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하는 큰별쌤의 강의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삼국시대, 미안해요. 가야. 미안해. 사국시대가 끝났습니다. 네, 존중해줘야 됩니다. 네, 사국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시대에 남북국 시대로 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국을 통일했던 나라가 신라였습니다. 그죠? 바로 그 신라가 위치하고 있던 곳이 바로 남쪽. 그 다음에 그 위에 고구려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 고구려 후손들에 의해서 또 만들어진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발해. 북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남북국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통일신라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신라는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 엄청난 나라죠. 네, 경주에 가시면 그 100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그 사국을 다 통일했습니다. 와, 백제 멸망은 김춘추 태종 무열왕 때 이루어졌고요.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나당전쟁 승리는 이제 문무왕 때 이루어졌고요. 그 이전에 백제 멸망은 버풍왕 때, 그리고 고구려 고구려 가야죠, 가야. 금관가야 멸망은 버풍왕 때, 그 다음에 대가야 멸망은 진흥왕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백제 멸망이 바로 태종 무열왕 때,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나당 그 전쟁 승리하면서 삼국통일 이런 게 문무왕 이런 설명드렸잖아요. 자, 이제 통일신라로 들어갑니다. 이 통일신라 그 왕의 그 이 어깨에 힘이 얼마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야, 내가 말이야 이 삼국 통일했어야. 내가 그때 이 왕이야 내가. 얼마나 힘이 좀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그 왕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바로 그 이름은 신문왕. 뉴스페이퍼 킹. 미안합니다. 이름 좀 기억하시라고요.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 네. 자, 그 신문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용어는요, 조선 후기 그 실학자 유득공에 의해서 발해고라는 책이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통일신라
전기, 후기 좀 나뉘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여러분 통일신라 전기예요. 통일신라 전기. 이때 왕권은 어떻게 되겠니? 야, 내가 삼국통일했어. 힘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통일신라 말기. 이제 말기는 뭐냐면 이제 망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때는 망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뭔가 다 엉망이야. 그 엉망인 시대의 어떤 모습들, 그 혼란의 시대가 말기에는 나오겠죠. 예측하시고 여러분들 가시면 돼요. 통일신라 전기와 통일신라 말기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셨죠? 자, 먼저 통일신라 전기 모습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태종무열왕 김춘춘이 최초의 진권 출신 왕이었고요. 나당연합을 이끌었고요. 백제를 멸망시켰다. 누구와 함께? 김유신과 함께 멸망시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문무왕. 문무왕 때 고구려 멸망시켰고요. 삼국통일됐고요. 자, 이때부터 이제 좀 뭔가 이 통치 시스템을 좀 정비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기본에서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상수리 제도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 왜냐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 유력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력자들을 경주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묵으면서 충성을 바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인질제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질제도. 왜냐하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정치를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외사정, 요건 이제 지방관입니다. 예, 지방 그 감찰이죠. 사정기구라고 하잖아요. 예, 감찰하는 거예요. 예, 그 가가지고 뭐 비리,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혼내주는 어떤 그런 역할. 외는 바깥으로 있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찰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두었다라는 거.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너무 중요한 거 아니야. 근데 문무왕이 이제 중요한 게 있어. 기본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 문무왕은요, 야, 이게 삼국통일 이뤄낸 왕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게 이뤄낸 이 나라예요. 그래서 이 문무왕의 그 소원이 뭐였냐면, 바로 나는 죽어서 동해의 용이 되겠다. 우와. 이런 그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어서까지도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길 정도로 정말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컸던 왕이 바로 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서 용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 유언을 이뤄내기 위해서 문무왕의 그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잖아요. 바다에. 여러분 경주 쪽에 가시면은 바다에 이렇게 돌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예, 문무대왕릉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딘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문무대왕릉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어요. 수중릉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 아마도 그 화장을 해서 뿌린 게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이 죽어서 용이 되어가지고 끝까지 신라를 지키겠다는 어떤 그런 구국의 어떤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묻어있는 왕이 바로 이 문무왕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의 아들 신문왕. 이 문무왕과 신문왕의 어떤 그런 그 관계, 여기는 얽힌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문무왕이 동해에 그 용이 되겠다. 용이 됐으면 그 용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감은사라는 절을 완성을 시킵니다. 감은사.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누구의 은혜? 바로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감은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감은사 절 터를 보시면은 그 밑에 이제 이렇게 그 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예. 뻥 뚫려 있어요. 이 구멍이 뚫려 있는 이 공간이 뭘까요? 바로 용이 들어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죽어서 용이 된다고 했잖아. 그런 어떤 공간을 바로 이 감은사에 구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신문왕이 그 동해에서 그 바다에서 받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만파식적이라는 겁니다. 이 만파식적이 뭐냐면 신문왕 아마 이게 아버지 문무왕이 준 선물인 듯해요. 이 피리인데요. 이 피리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이 피리가 불면 이게 적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피리. 예, 그게 바로 만파식적.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뭐 동해의 용이 되겠다, 감은사를 졌다, 만파식적. 이게 바로 당시 그 통일신라 초기 어떤 분위기,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무왕의 의지, 신문왕의 의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주에 가시면 바로 이런 문무왕과 신문왕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왕 이야기. 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이 신문왕이 나올 겁니다. 일단 김흠돌의 난. 여러분들 신라는요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품제라는 게 있습니다. 골품제. 이 골품제라는 게 뭐냐면 골과 품이 있어요. 골과 품이 있어요. 골에 해당하는 종족들과 품에 해당하는 종족들이 있어요. 골에 해당하는 종족들이 바로 경주 김씨들이에요. 예, 품에 해당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 경주 최씨 집안. 이 품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이 골이 바로 왕족이거든요. 이 왕족 또는 고위 지배층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이 품들도 역시 귀족이긴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유리벽이 아주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어. 내가 경주 김씨로 태어났느냐 경주 최씨로 태어났냐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골품제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왕을 둘러싼 진골 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진골 귀족들이 또 왕권을 또 위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문왕이 뭘 했냐면 바로 그런 진골 귀족들을 대표하고 있는 김흠돌 세력을 제거시키는 것. 이렇게 되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죠. 통일시켰어. 내가 통일 국왕이야. 게다가 이런 진골 귀족들 진압했어. 왕권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초기는 왕권이 강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신문왕이라는 얘기죠. 김흠돌의 난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통일신라 전기를 알리는 게 김흠돌의 난이었다면 이제 통일신라 말기, 그 혼란의 시대로 들어갔을 때 그 계기가 김헌창의 난이에요. 그래서 김흠돌의 난으로 통일신라의 전성기가 올라오는 것이고 김헌창의 난으로 통일신라의 전성기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점에 김흠돌의 난과 김헌창의 난이 있다. 김씨들이 왜 많은지 알겠지? 다 경주 김씨들이야. 네, 그래서 김흠돌의 난으로 통일신라의 출발. 그리고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면서 통일신라 말기의 출발. 그래서 김흠돌의 난과 김헌창의 난이 있다. 이걸 딱 염두에 두시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왕은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요. 특히 상대등. 여러분들 그 귀족회의가 있어요. 고구려에는 뭐가 있었죠? 제가회의. 백제에는 뭐가 있냐면 정사암. 그리고 신라에는요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고구려에는 적어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귀족회의가 있는데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백제에는 정사암, 그리고 신라에는 화백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 화백회의 의장이 바로 상대등이에요. 귀족계 짱이죠. 예. 근데 당연히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귀족의 힘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등 세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집사부의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집사부 시중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국무총리 급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사. 뭔가 왕과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그 부서에 있는 시중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들의 힘을 실어주고 귀족들의 힘은 약화시키는 거예요. 상대등 세력은 약화시키고 집사부 시중의 기능은 강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요. 그러면 진골 귀족들을 누르면 그 진골 귀족들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들을 누굴 썼다? 바로 육두품. 와, 우리 경주 최씨들. 예. 육두품도 살씨들도 있어요. 살씨들. 대표적인 살총. 살총이 누구예요? 바로 원효의 아들입니다. 예. 그 불교 신라 불교의 아주 유명한 승려 원효의 아들. 네, 설총. 선생님, 스님이 아들이 있다고요? 네, 이 당시엔 그게 가능했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로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시키시면 안 돼요. 스님들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원효의 아들이 바로 설총이다. 이 설총이 신문왕한테 화왕계를 씁니다. 꽃들의 왕. 꽃들의 왕은 어때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 알려주는 것이죠. 너 좋은 왕이 되고 싶어? 그럼 어떤 왕이 돼야 될 것 같아? 많이 듣고 겸손한 왕이 돼야 돼. 라는 그 글을 써가지고 올린 인물이 바로 설총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참 이런 어떤 쓴소리, 이런 쓴소리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왕이 훌륭한 왕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한 것이죠. 신문왕이 왜 통일신라 초기에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느냐? 바로 저는 이런 좀 열려있는 어떤 그런 사고, 이런 사고들 속에서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통일신라 초기 이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천년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그 출발로 가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문왕의 목표는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귀족 세력의 대표 김음돌이 난을 진압했고 상대등 귀족회의 짱을 약화시켰고 그리고 집사부 시중 자신의 오른팔 그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건 완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관료전, 신문왕 관료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문왕 통일신라 관료전. 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 대가로 뭘 받죠? 월급, 돈을 받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화폐가 이게 유통이 안 됐거든요. 뭘 받았을까? 옛날에는 토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 토지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이제 월급으로 받은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조권이라 그래요. 수, 거둔다는 이야기죠. 조, 세금 조자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 수조권을 갖게 되는 거야. 국가가 그 토지에서 갖는 수조권을 대신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준 공무원에게 준 거죠. 이게 옛날 월급 개념이야. 지금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옛날 공무원들은 그 국가가 받는 세금을 대신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노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이 노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월급을 읍을 주는 거야. 읍은 뭐냐면 땅이야, 땅. 왜 읍면 동하잖아요. 주소에. 그 토지를 전체를 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노급인데 이 노급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선생님 지금 여기 분당 살아요. 분당 땅을 나한테 줬어. 국가가 나한테 준 거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분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당 지역에서 나오는 세금을 내가 걷어가는 권리뿐만 아니라 분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노동력도 내가 쓸 수 있어요. 예. 야, 우리 집 와서 좀 고쳐봐라. 와서 고쳐줘야 돼. 아, 우리 집 저 창문이 지저분하네. 와서 좀 닦아라. 그럼 와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곧 뭐가 되냐면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이 분당 사람들, 야, 왕이 나를 괴롭힌다, 야. 공격! 하면 그 사람들 동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노급을 주면 노동력을 쓸 수 있어? 야,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신문왕의 목표는 왕권 강화잖아. 그래서 관료전을 지급한 거야. 노급 대신 관료전. 이 관료전은 뭐냐면 바로 그 토지에서 노동력을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분당에 있는 사람들 쓸 수 없어요. 오로지 분당 지역에서 사람들이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 세금만 제가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지 분당 지역 사람들한테 야, 나 창틀 좀 닦아. 이제 그거 못하는 거예요. 이건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신문왕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 완전 별표 100개를 쳐야 돼. 별표 100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통일신라 초기 신문왕의 개혁 중에 가장 큰 개혁. 핵심이 이겁니다.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꼭꼭꼭꼭꼭 기억하기. 오케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꼭꼭꼭 기억하기. 오케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통일했잖아. 이제 고구려 영토도 일부 가져왔고 백제도 가져왔고, 자, 이러니까 이제 정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구려 영토의 3개, 백제 영토의 3개, 신라 영토의 3개, 그래서 구주를 만든 거야. 구주 9개의 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소경. 이게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 옛날에 신라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고구려 백제를 통일하고 나니까 너무 경제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경주의 카피, 복사를 한 도시. 그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5개의 소경을 만들어서 경주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보완하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통일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군, 구서당, 십정, 지방군, 구서당, 십정이라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구서당에는 여러분들 백제인도 들어오고요. 고구려인도 들어오고요. 심지어 말갈인도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통일했으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의 신라인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고구려 출신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백제 출신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서당
적군이라고 하는 중앙군을 만든 거죠. 중앙군에 예전 적국이었던 그 지역 출신들이 들어온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죠? 융합주의.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이거 초창기는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총 주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식민지 백성들인데 걔네들도 총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통일신라는. 백제한테도 고구려한테도 무기를 쥐어주고 우리는 같은 나라니까 하나의 어떤 군대가 돼야 돼라고 중앙군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민족융합측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정. 이건 각 지역마다 그 9개 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9개 주에 하나씩 거기다 지방군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왜 10개예요? 아까 9주라면서요. 근데 왜 10정이에요? 아, 한산주 9개 주 중에 한산주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한산주 너무 커. 그래서 여기 2개의 정이 들어가서 9 플러스 1 해서 10정이 된 겁니다. 아셨죠? 어쨌건 9자로 시작된 말은 신문왕이다. 네. 네. 구주오소경, 구서당 10정. 이게 다 신문왕과 관련된 개혁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문화에서는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신하들이 이제 왕한테 충성할 수 있는 논리. 여러분들, 가장 현명한 게 뭐냐면, 자발적 복종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복종. 예. 자발적 복종을 시키도록 만드는 것, 이거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복종을 해. 근데 내가 이게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그건 뭐냐면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지배토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국학입니다. 유학이라는 걸 통해서 왕한테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들. 이게 이제 국학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이 모든 게 다 왕권 강화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통일신라 초기는 이렇게 신문왕에 의해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이 목표는 하나 왕권 강화예요. 신문왕이 이걸 해낸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김음돌의 난을 딱 진압하고요.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집사부 시중의 경을 강화시켰고요. 경제적으로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를 지급했고요. 예, 문화적으로는 바로 국학을 통해서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구주, 오소경, 구도단, 십정을 통해서 딱 헬스녀 시스템을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위한 통일신라 초기의 모습들을 신문왕이 완벽히 세팅을 해놨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 이건 너무너무 시험에 나오니까 꼭꼭꼭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